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대 HX 어학원 대전 도안 브랜치 대표 원장님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사랑해줬죠? 정말 춥습니다. 와, 저거 날씨가 추워서 사실은 책상 몇 개 빼고 한 몇 분만 만들어 놓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재학생 어머님들은 워낙 부지런하신 분들이라 오실 거라고 생각했고, 홍보 전단지 단 한 장도 안 뿌렸습니다. 어머니 20자리 채웠습니다. 저희 재학생 어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설명회라고 하면 제가 밴드에만 올리거든요. 밴드에만 올리는 이유가 저희는 교육할 때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우선순위예요. 무조건 하면 오셔야 돼요. 저희가 이걸 준비한 건 사실 군산동에서도 듣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군산도 입시 설명회를 지난 10월 달부터 한 20번을 갔었거든요. 어머님. 저기 옆에 보면 여기 봉투 보이시죠? 저 봉투가 다 입시학원에서 설명회를 듣고 가져온 건데, 저거가 거의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 봉투를 보면 대전 군산동이라는 곳이 얼마나 입시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저희 딸을 방학 때마다 돌리고 있거든요. 아침에 7시 반에 아빠 차를 타고 가서 퇴근을 밤 11시간 10시까지 와요. 근데 택시를 타고 우리 학원에서 또 영어를 들어야 되니까 택시를 타고 또 우리 학원에서 영어를 듣고 또 가고 이걸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했을 때 부작용과 돈은 막 쳐드리고 있는데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오늘 제가 영문법 강의를 하는데 20명이 앉아있어요. 보세요. 설명하면, 자, 저번에 또 눈 아래 보시죠? 그다음에 옆 사람 얘기하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내가 엄마가 아니고, 제가 영어학원 몇 군데를 돌렸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자료도 받고, 제가 우리 학원에서 비교를 해보려고, 저 솔직하게 얘기해요. 야, 엄마 강의하는 거랑 선생님들 강의하는 거 있잖아. 선생님들 뭐 외고 나오고 연대 나오고 막 숙대 나오고 다 있어. 비교해봤을 때 뭐가 달라 했더니 공통점이 있대. 뭔데? 원장들의 공통점이 있대. 소리를 그렇게 지른대. 뭐라고 했더니, 그리고 일반 강사와 원장 직강의 장단점이 있대. 선생님들은 애들이랑 친하게 잘 지낸대요. 근데 원장들은 대답을 안 하면 뭐라고 한대요. 그리고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얘기한대. 명강의래. 또 엄마, 그러면 우리 이거 외대이체서 학원이랑 등사들 네가 지금 특강을 듣고 있는 학원이랑 딱 이거 진짜 개인적인 거 딱 떠나서 학원을 선택하라는 너 어디 갈 거야 했더니 우리 학원 온다는 거야. 왜 했더니 잘 가르쳐, 그 원장도 잘 가르쳐 했더니 애들이 많아서 멍 때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대. 그리고 그 메인 강사 빼고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만 간다는 거야. 그 거기는 막 80명, 100명이 앉아있는데 듣겠냐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 차이가 있는데 정말 수학은 잘 가르칩니다. 정말. 근데 멍 때리고 있으면 다 말자 도루묵이다. 그 우리 학원은 뭐 했더니 엄마가 수업을 안 들으면 막 뭐라고 한대요. 그런 게 있다.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엄마가 밖에서 커튼을 가운데 놓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7, 8명이 앉아있으니까 허투루 누구 한 명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시라는 건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본사에서 지원이 나와서 하는데요. 어머니, 사실 이렇게까지 저를 매일 카톡으로 뭐를 준비했냐, 뭐를 했냐, 그리고 이제 자료, 여기 도안고랑 공부한고, 시험지며 막 저한테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희 학원 졸업한 애한테 야, 나 좀 시험지 좀 줘. 일단 원장님이 입시 설명했더니 원장님 찍어서 줄게. 걔들 다 1등급 받는 애들. 그리고 한 2, 3등급 했더니 원장님 왜요? 아니, 틀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시험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좀 보내줘 했더니 보내주겠다고. 근데 대신 고에는 좀 틀린 개수가 있더라고요. 야, 카톡에 또 혼내고 있더라고요. 점수 똑바로 안 차리냐? 또 2등급이냐? 그랬더니 다른 다 1등급인데 왜 너가 2등급? 원장님 어려워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 동방고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실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그래 거기 어떻게 1등급이냐? 원장님 학원에서 했던 거 중학교 1, 2, 3학년 때 그 양만 치면 돼요. 동방고는.
그러니까 요 이제 설명회가 시작되고 끝나면 제가 동반고, 간접고, 도안고 있잖아요. 사실 그 입시 자료가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어머님이 원장님 저 동반고 뭐 원생 수랑 뭐 이렇게 좀 그거 좀 알고 싶어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로 좀 보내드릴게요. 받아놓은 입시 자료가 있으니까 어느 학교가 궁금하신지, 지금 현재 재원생이 얼마고 남자가 몇 명이고 여학생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시험지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거 궁금하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랑 밴드나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자료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설명하는 건 영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머님. 그 초등학교 때 제가 어머님들이 여기 중고등부 입시 설명회 오면 그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입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어머님.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1등급 있잖아요. 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엄청 났거든요. 저 집에서 아침부터 자고 있더라고요. 아침 특강을 내가 하는데 안 왔어요. 2명이 안 왔어.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새해라고 해서 제가 막 웃으면서 얘들아 원장님들 착하게 살기로 했고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막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숙제가 밀려있고 하는데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잠깐만 하고요. 제가 1시간 내가 수업 들어갔다고 그러고 진짜 그 남자애한테 20분 지각을 한 거예요. 막 뭐라고 하고 막 저 뒤에 이제 숙제가 막 혼나고 하니까 애들이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 끝나고 나서 10분 쉬세요 하고 나갔어요. 집에 원장님 했더니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과자 드실래요? 했더니 하고 내가 갔었더니 정신 바짝 차렸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런데 한 달 몇 번은 제가 진짜 어머님들 중등부 키우시는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진짜 애한테 그런 걸 안 될 줄은 막 해주거든요. 이거는 준상동사는 안 해요. 안 하면 그냥 내버려. 근데 저희 학원은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제 성격상 해야 돼요. 근데 100을 줘요. 딱 하나 원장님이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된다. 음식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분리수거 똑바로 하는 거, 비늘 다 떼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정말 정확하게 합니다. 음료수 먹은 거 다 헹궈가지고 다 합니다. 그럼 엄마 원장님이 100을 줄게. 그리고 수업 시간 선생님한테 버리장머리를 굶지 않는 거, 이거 하나만 지켜주면 원장님 100을 줄 거야. 아침에도 무료 학습하죠. 배고프다고 해서 뭐 밥도 사주죠. 근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혼내도 원장님 죄송합니다 해요. 그리고 저희 할게요. 아침에 200개 단어 시험 볼게요. 봐야지. 그래서 조선동 애들 이겨야지. 제가 한번 일어나 버립니다. 그 입시 설명 시작할 겁니다. 들으셔야 돼, 안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 자, 이따가 저기 설문지 조사하는 거 있죠? 이 설명 조사하고 어머니도 몇 개 틀리나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교육팀장한테 저기 다 당부드린 거 있어요. 뒤로 갈수록 영어 문제가 나오고 막 고등부 영어 문제 나오고 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팀장님한테 팀장님 설마 이거를 엄마들한테 물어보실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질문은 영어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끔가다 어떤 이상한 강사가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학원을 한 사람이잖아요. 강사장이 생활하다가 아니 엄마한테 그 어려운 영어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제가 너무 당황해서 엄마가 대답을 못 하시는데 갑자기 쏴해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영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리 차단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뭐 가벼운 질문 같은 거는 호응해 주시면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 들으러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학교 끝나고 와서 이게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거 보니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놀 때 미친 듯이 노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 공감 능력까지 다 오늘 설명에 들어가거든요, 어머니. 집중력 있게 들으시고요, 어머니. 중간중간 화장실 가시고요. 음료수 밖에 있으니까 어머니 갖다 드세요, 제발. 그리고 막 싸가지고 막 애 주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들 드세요, 제발. 그래서 자유롭게 갖다 주십시오, 어머니. 그럼 지금 외대H에서 온 교육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희 H에서 본사 서울 쪽에서 오늘 내려왔거든요. 네. 이름은 이지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머님들 집에 가서
신나게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심도 있게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명회 들으시면 집에 가서 많이 놀고 싶으실 거예요. 그만큼 심도 있고 집중력 있게 제가 기존의 설명회랑은 좀 결이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실제 부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국을 지금 KTX 타고 다 돌고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곳이 지금 대전에 온 거고요. 그동안에 설명회 해보면은 어머님들이 일단 집중도가 굉장히 높으셨고, 제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갑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일부러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할 내용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어머님들이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단순한 정보를 여기서 취득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를 또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애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겨울방학이지만 아이한테 항상 하는 말이 지금부터 달려야 돼. 근데 지금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한테 절대 놀아야 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나도 입시에 대해서 절실하게 체감하고 깨닫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신 어머님들이 아마도 90년대 학번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2000년대 초반 학번분들. 저도 그 시절의 이제 사람이긴 한데, 그때 입시와 지금 입시는 그냥 다른 나라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우리 애를 보면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머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고3 같지 않아요, 고2 같지 않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시 체제 하에서는 고등학생이면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로 고등학교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당연히 대학생처럼 지내요. 고3이 되면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애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대전 도안을 위한 영어랑 입시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 문구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The present will be the present for those present.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설명을 준비합니다. 제가 근데 간단하게 글을 써본 건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중인 분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학생, 학부모를 하면 지금 이 순간 왜 이 자리에서 이걸 들어야 하는지는, 고등학생이 되면요 3월 모의고사하고 1학년 1학기 1회고사를 치르잖아요. 3월 달에 3월 모의고사가 있고 4월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대부분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부터는 물론 5등급 체제로 바뀌지만 그동안에는 9등급 체제였잖아요. 그러면 대전 지역만 해도 대부분 아이들이 당연히 서울을 원할 거예요. 서울을 원한다고 했을 때 서울로 갈 수 있는 내신 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애는 1등급 4%, 2등급 1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무리 내가 본인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미 고등학생이 되면 10명 중에 9명은 게임이 끝나버릴 거예요. 한 명만 살아남은 채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지금의 입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입시는 중학교 때까지 좀 놀았어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4시간 자고 5시간 안 자고 공부하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 달리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하시면요, 정말 한 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내가 이상한 소리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1 1학기 1회고사하고 3월 모의고사 성적들을 보면요, 저는 제가 돗자리 깐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학생이 어디 갈지 95% 신뢰도 수준을 예측 가능해요. 고1 첫 시험. 그게 지금 입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냐. 저 여기 원장님도 30년 하셨다고 했고, 저도 뭐 꽤 오랫동안 교육계 쪽에 있었지만, 원장님과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매년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입시를 치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적된 데이터가 제 마음속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원하는 선호도 대학 한 30개 정도가 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30개가 애들의 선호, 심리적인 선호도가 다 있거든요. 서울의 어느 대학부터 해서 대전 지역의 어느 대학까지 해서 선호도가 다 있는데, 그게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딱. 왜냐면 매년 입시를 치렀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한테도 새겨져 있을 겁니다. 깊게. 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인데 학생들은 아직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보통 그 전까지는 잘 모르고 있다고. 더 충격적인 거는 어머님들이나 뭐 보통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수시 원서 접수할 때쯤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죠. 거기 보면 학부모님들이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미 끝난 상황에서 애한테 자꾸 뭔가를 안 되는 걸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딱 봤을 때는 될 수 없는 건데, 고등학생 때 말해서 될 수 없는 거를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심리적인 그런 불안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굉장히 많고 자퇴도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상담할 때 알려줘요. 이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 뭐 상담 오셔가지고 일단 당황해요. 대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100명 중에 4명만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황하겠죠? 그리고 믿질 않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좌절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지금 혹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안 계시죠? 자녀분 지금 혹시 계세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대부분 다 초등학교랑 중학교시죠? 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여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있으면 이렇다고요. 아이들 대입이 갈리는 결정적인 시기, 제가 이거는 퀴즈를 낼게요. 영어 퀴즈니까. 1, 2, 3, 4, 5 중에 언제 애들이 대입이 가는 결정적 시기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0번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의대 갈 애들은 언제 결정될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대치동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죠. 국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집 팔아도 안 되는 게 국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면 영어 수학 1등급 맞는 건 기본인데 국어를 1등급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영어 수학 과학까지는 어떻게,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영수 관 1등급 맞았는데 국어가 1등급이에요. 집 팔아도 안 되는 게 국어. 그래서 의대 가는 애들의 특징은 영수 과학을 완벽하면서 국어도 완벽하네. 이게 완벽하지 않은 애들이 이제 다른 데를 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입시를. 그렇기 때문에 초1이면 보여요. 눈에. 이미 초1 때 공부 습관이 형성이 끝나버려요. 저희 애도 반항을 해요. 공부하기 싫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대는 접었어요. 공부하기 싫다는 말을,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공감은 하지만 그럼 하지마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저 어차피 중고등학교 가면 공부하란 말을 할 거거든요. 어머님들이, 특히 아버님들이 뭐를 많이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야 초등학교 때는 놀아도 돼. 중학교 때까지 이런 말 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성적표를 보고 애한테 뭐라고 해요? 그렇게 태도를 바꿀 거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공부하라고 하는 게 맞다. 아니면 끝까지 놀으라고 하든지. 근데 그런 학부모 제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돼서도 우리는 놀아도 돼요라고 말할 수 있는 학부모는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애들이 불안장애가 걸리고 부모님과 정서적 단절을 하고 실제로 상담에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 정서적 단절을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엄마 아빠랑 특히 아빠랑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설명회 가면 이제 개인적인 상담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년에 어떤 지역에 가서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저와 개인 상담을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회 끝나고 상담을 했어요. 딱 한 시간 정도. 밤에 늦게 진짜. 이 아이가 자기 아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아빠 나이 어린데 진짜 꼰대다. 입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 3등급인데 약대가라고 한다. 미치겠다. 그러면서 자꾸 하면 되지 왜 못한다고 하냐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안 되죠. 근데 네 말이 맞다 이랬어요. 아빠가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입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시절은 네, 고등학교 2, 3학년 때 뭔가 하면 될 것 같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입시 자체가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N수생으로 이렇게 딱 고착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미 내신이 한 번 밀리면 안 돼요. 아니면 재수, 삼수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지금 마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재수, 삼수. 그래서 돈 열심히 벌고 있어요. 지금. 돈 버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초1이지만. 왜냐면 지금 입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럼 너는 뭔데 이런 말 하냐? 네, 저는 이제 영어교육과, 한국에서 영어교육과 나와서 실제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심리 문제도 관심이 많고 해서 전문 상담 공부도 했고요. 교육학 공부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치는 강사 아니면 원장님 아니면 학부모 뭐 학교 교사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우리는 아이를 상대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능력은 공교육에 있든 사교육에 있든 저는 이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 멘탈 케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떠한 심리적인 어려움에 현재 이 나이대면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교사로서, 강사로서.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이 영어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 대해서는 이제 관점을 갖고 여기 계신 원장님 같은 전문가한테 맡길 줄 아는 그 관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학부모로서. 이 영어 관련한 거. 그리고 진학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는 많이 하세요. 공부는 많이 하셔도 이 거시적인 관점을 본인이 다 파악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특정 대학의 특정 과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잘 알 수도 있어요. 그 과만 파면. 하지만 입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수시문 같은 거. 매우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해야 하는 변인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연간 그 계통에서 일을 한 사람 전문가에게 의뢰를 맡길 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진학, 아이들 상담 이런 것까지 볼 줄 알면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에서 이제 저는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영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러 오면 사실은 영어가 입시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학에 대한 관점이 없고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 가르쳐도 애들이 오질 않아. 상당.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는 잘 가르쳐야 하겠지만 입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상담 능력도 반드시 갖춰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툴 원래 플레이어라고 해서 이게 야구에서 쓰는 용어인데 제가 약간 변형을 해본 겁니다. 5툴 코치가 우리는 되어야만 한다. 지금 아이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일단 그걸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존중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감적, 이게 상담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감적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일 거야. 그리고 진실성 있게 대해야 돼요. 거짓말 치면 안 돼요. 나 노르라고 지금 하는 거 노르라고 하고 싶잖아요. 저는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속마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어느 정도 대학을 나는 가면 좋겠다는 말을 저는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도 대놓고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2022 개정교육과정 올해부터 적용되니까 간단하게 학부모님들이 많이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딱 이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교육과 공교육의 결의 차이를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우리는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얼마나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이 결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할지가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거를 받아 본 거지만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긴 하지만 그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걸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 수능 영어에 대한 특징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걸로 귀결이 되죠.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영어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로서 인지가 안 되면 초등학교 한 4, 5학년만 돼도 일단 부모 말 안 들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귀 막고 있어요. 전부 다 흰색이에요. 전부 이어폰 귀가 애들 요즘에 다 귀가 흰색이에요. 와가지고 대화할 때도 꼭 보면은 다 귀 색깔을 제가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정도로 무의식 자기만의 세계 그 있잖아요. 유튜브.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많이 겪고 계시죠? 저도 지금 집에서 게임 때문에 왜 게임 안 깔아주냐고 늘 그래요. 왜 게임 깔아달라고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주변 친구들 다 게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좀 참으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을 네. 안 듣죠, 말을. 네. 말을 안 들어도 저는 진실성이 중요하다. 저는 어차피 나중 되면 공부하라고 말할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함부로 놀란 말을 놀아도 돼! 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빠 말 바꿨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은 치진 않아요. 대신 저를 좀 멀리하고 있겠죠. 나중에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게 되면 열심히 하겠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애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여기에서는 보면 지금까지는 선택하고 일반 진로로 이렇게 나눠졌었거든요. 이런 용어들에만 좀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요즘 줄임말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뭐 일선, 진선 이런 말 많이 해요. 이랬을 때 부모로서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애가
엄마 아빠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 정도 의미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막 일부러 받아 적고 내가 막 외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딱 애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 너가 지금 202 개정 교육 과정이어가지고 일반 진로 융합 선택을 고2가 되면은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애가 말했을 때 이해할 정도면 돼요. 그래서 202 개정 이제 올해 고1부터는 이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교과는 보통이랑 전문 교과로 나눠지는데 보통 대부분의 인문계고는 보통 교과를 듣게 되겠죠. 보통 교과가 우리가 아는 그 과목이에요. 국영수 사과.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전문 교과는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서 개설되는 그 특수한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부 다 공통 과목을 듣게 됩니다. 공통 과목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일반적으로 선택을 듣게 돼요. 근데 선택이 종류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의 함의는 뭐였냐면요. 공통을 1학년 때 들어요. 그리고 선택을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을 2, 3학년 때 보통 들었는데 진로 선택 같은 경우가 석차 등급이 안 나와요. A, B, C, D만 나와요. 그 석차 등급이 나오는 게 공통이랑 일반 선택이었거든요. 진로 선택을 보통 3학년 때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고3 때 애가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많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5일 내내 본다고 해도 하루도 시험을 안 보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시험 보는 자체가 아예 없을 수 있어요. 고3. 왜냐면 지필고사 자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 눈에는 우리 애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고1 때 이미 끝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고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진로 선택을 되게 많이 듣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내신 등급은 어디서 다 형성이 돼서요? 1학년 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1학년 때 끝난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첫 시험에서 만약에 1등급, 2등급, 3등급 쭉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러면 아이들 마음이 다 이래요. 3, 4등급 맞은 애는 어떤 생각 할까요? 아,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2등급 가야지 이런 생각 하겠죠? 2등급 맞은 애 무슨 생각 할까요? 아, 나 1등급 가야지 이런 생각 하겠죠? 1등급 맞은 애 무슨 생각 할까요? 절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겠죠?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달린다. 그래서 고1 때 내신 등급이 3월 달에 한 번 딱 나오면 안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바뀌는 사례는 유튜브에 나와요. 원래 광고에는 나오잖아요.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매우 특수한 사례고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는 안 바뀌고 못 바뀌어요. 왜냐면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1 첫 시험에서 잘 보려면 언제 잘해야 했을까요? 중학교 때 잘해야겠죠. 중학교 때 애가 잘하려고 했으면 언제 애가 잘해야 했을까요? 초등학교 때 공부 습관이 형성이 됐어야 돼요. 초 1, 2학년 때. 그러니까 대치동에서는 눈이 오나 겨울이 오나 아이들이 늘 학원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 제가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대치동 수성구랑 다른 지역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 지역은 소위 학군지라고 불리는 그 지역은 애들이 초1부터 당연히 아까 원장님 자녀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자기가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학원 가면 재밌고 학원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제가 굳이 말할게요.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게 대학 진학 실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진학 실적의 차이가.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이랑 선택이 또 3개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이에요. 여기서 다 끝나요. 1학년 때 여기에서 다 끝나버리고요. 내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영어 교과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2015 개정 때는 영어가 교과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영어를 들어요. 1년 내내 영어를 듣고요. 그 다음에 2학년부터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2 개정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공통영어 1, 2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목명은 보면 좀 비슷비슷하죠. 약간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어 과목에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과목은 아니니까 영어 과목에만, 여기 어학원이고 하니까 영어 과목에만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어도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과목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어 배워야 할 게 달라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사들 수준에서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교사들이나 학생들한테만 알 수 있는 함의가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공통 영어면요 1년 동안 같은 과목이에요. 그리고 생기부가 한 번 작성돼요. 과목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1, 2로 나눠주면 1학기 생기부, 2학기 생기부가 따로따로 작성이 돼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하지만 이해는 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생기부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준비를 할 때 영어 같은 경우가 1학년 때는 1년치 생기부가 한 번에 갔는데 지금부터는 학기별로 나눠진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배우는 내용이 크게 달라질 거냐? 그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고등학교에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과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가 않아요. 시험 범위가 다 모의고사가 주된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다, 고교학점제다, 뭔가 굉장히 떠들썩하니까 엄청나게 큰 영향이 올 것 같지만 영어 과목에 한정지어서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학교에서도 뭐가 바뀌어도 가장 평온한 교사가 영어예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뀔 때 가장 변동이 심한 과목은 탐구 과목이에요. 사탐, 과탐. 이쪽은 변동이 매우 심해요. 하지만 영어는 그럴 게 없다. 그 정도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이제 하셔야 하는 부분인 게 바로 5등급 상대평가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올해부터. 이게 아마 입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사회 및 과학 융합 선택 과목을 절대로 하냐 상대로 하냐가 논란이 되다가 결국에는 절대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랑 그리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고등학교 선택할 때 변수가 되는 요인이었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보통은 1등급, 보통 과목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석차가 산출이 돼요. 이거는 똑같아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은 왜 이게 논란이 됐냐면 공부 잘하는,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에 공부 잘하는 자사고가 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신고가 있잖아요. 근처에 공부 잘하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사회과 융합 선택 과목을, 융합 선택 과목을 얼마나 다양하게 개설하느냐가 그 고등학교의 경쟁력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대평가면 다양하게 아무리 과목을 개설한다 할지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되게 무서워요. 등급이 안 나올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등급 산출에서 불리할까봐 애들이 꺼려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평가면 그럴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나름 잘하고
학교에 경쟁력이 있는 이런 과목들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는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평가에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상대인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오면 내신 따기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그 학교에 못하는 애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오면 내신 따기 좋아요라고 말하면 그 학교는 못하는 애들도 그만큼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런 내신 따려고 하는 마음으로 와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밀리면 정말 큰일인 거고 1등급이 나오면 괜찮은 거고.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는 내신이 아무래도 밀릴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내신을 잘 따면 그건 이제 대박 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아이의 성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거야. 우리 애가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도 가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영어도 되게 잘하고, 막 모든 과목에서 특출나게 다 잘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보내가지고 등급도 잘 따고 생기부 기록도 잘 챙기고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딱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신 좀 잘 딸 수 있는 학교 가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해도 괜찮겠죠. 근데 이 5등급제가 이제 핵심입니다. 5등급제. 공통 5등급제. 그러니까 절대평가 병기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등급이 나오고 옆에 ABCD 성취도 수준이라는 걸 또 같이 나온다는 건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는 이제 좀 영어의 과목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의미가 좀 바뀐 게 진로 선택은 원래 절대평가였거든요. 근데 2022 개정에 오면은 일반 진로 융합 전부 다 선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1, 2, 3학년 끝까지 다 내신 경쟁을 해야 하는 과목이 이제 국영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진로 선택은 내신 경쟁을 안 해도 됐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쯤에 다 끝났어요. 국영수가. 그런데 2022 개정부터는 이제 끝까지 국영수 내신 상대평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대신에 5등급으로 좀 완화시켜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끝까지 내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구나.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어도 이거가 다 적용이 될 테니까요. 향후 몇 년간은.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융합은 절대평가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도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어떠한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할 수 있구나.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옛날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3, 고1, 2 때까지는 굳이 선생님하고 상담할 일이 별로 없다가 고3 때 대입 상담을 하는 경우가 저희 학부모님들이랑 저 입시 때라면 지금은 고1 때부터 상담을 엄청 합니다. 아이들이. 뭐 때문에? 선택 과목 때문에. 선택 과목을 뭘 해야 하는지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담임 선생님이든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든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중학교 요즘 진로 교육이 매우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1시간씩 진로 선생님이 학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계속합니다. 너희들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 생기고 뭐 준비해야 하니까 지금부터 너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진로 심리검사도 널 받아보고 그 다음에 네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보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학교 때부터 계속 애들을 쪼아대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만 되면 대학교 서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보고 듣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저 별로 그 주문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주문을 외우고 있다니까요. 중1 정도 오면요 이미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제가 중학교에서도. 그래서 저는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애들 가르칠 때도요 입시 교육을 시키고 시작해요. 영어를. 안 그러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다 딴짓하고 막 우당탕탕 하잖아요.
왜냐면 왜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입시 교육을 하면 애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3 애들은 초긴장해요. 왜냐면 중3 애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 한 8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애들이 3년 남았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미안한데 착각이야. 3년이 아니야. 네. 지금 입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스탠9 9등급이라고 해가지고 4, 11, 23, 40, 60, 70 이렇게 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네, 5등급제로 바뀌면서.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이제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10, 34, 66, 90, 100. 네. 이걸 이제 엄마가 외우고 있으면 아, 우리 엄마 대화가 되는 사람이네. 야, 너 10% 안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지? 딱 이렇게 한번 해주면 내가 공감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애한테 야, 너 4% 해야지 라고 하면 아,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 올해부터 바뀝니다. 올해부터. 그동안에는 4%였거든요. 이 4%가 정말 이 나의 숫자예요. 너무 들어가기 힘듭니다. 4%가 들어가기. 수능 체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치게 될 수능 체제도 28학년도 수능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일단 영어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영어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걸 하시면 되는데 어디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발생을 하냐면요. 탐구예요. 탐구. 탐구가 저희 어머니들 추억여행 한번 해보실까요? 수능 생각나세요? 400점 만점이던 시절 언어 영역 120점, 수리 영역 80점, 영어 80점, 탐구 120점이었는데 인문계면은 과탐 48에 사탐 78. 기억나세요? 아, 기억 안 나세요?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6차 때 사회 공통과학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6차 때 이거였다가 7차 때 아이들 선택을 강조하는 시절로 한참 심하게 선택을 시켰거든요. 심지어는 한국사도 선택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사 선택인 건 너무하다 해가지고 이제 필수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17과목 중에 2과목 선택하는 거였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건 안 했어요. 원래는 처음에 7차에서는 4과목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애들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줄고 해서 2과목 선택.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갈 아이들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탐, 과탐은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탐, 과탐. 영어는 변화가 없어요. 국어랑 수학도 변화가 있죠. 공통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제가 한번 훑어본 거거든요. 이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와 입시 연결고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네, 적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결정적 시기,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 본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야구로 비유를 해봤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잘 준비를 해서 가야지 이제 우승할 수 있다 이걸로 만들어 본 거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교육과 공교육의 결의 차이를 좀 느끼면서 우리 아이의 입시 준비를 어떻게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느껴야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둘 다 지금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사교육은 경험하는 곳이고 공교육은 증명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 수업 실수거든요.
학교 수업 실수가 1학년 때 법정으로 30수 듣게 돼 있어요. 17주 듣고 2학기잖아요. 그러면 102시간이에요.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한 283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0.6을 곱했어요. 이렇게 곱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는 공식 기관이니까 평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도 해야지만 수행 평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업하는 시간은 0.6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수업할 거예요. 169시간 정도. 고등학교 오면요 40수 정도 있긴 해요. 그리고 대략 합쳐보니까 340시간 정도 영어를 배운다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도 평가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3학년 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쳐보니까 400시간도 안 돼요. 아이들이 공교육 기관에서 중고등학교 때 공식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실제 공교육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공교육은 나쁘고 사교육은 좋고 사교육은 나쁘고 공교육은 좋고 이걸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성을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교육은 증명을 해야 돼요. 계속 애들이. 하지만 학원에서 시험 본 게 생기부 기록에 남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은 평가전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계속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좀 어려운 영어를 가르쳐도 되죠. 가르칠 수도 있고. 근데 학교에서는 만약에 중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단 조금이라도 가져오면 법에 걸려요. 선행학습 금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게 너무 이게 바로 아이러니예요. 중고등학교 격차가 제 생각에는 10배, 50배 차이입니다. 갑자기 팍 뛰어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디서 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서 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학원을 다니시는 거죠. 다녀야 돼요. 저도 보내요. 저도 많이 보내요. 100만 원 넘게 들 거예요. 학원비가. 아니 영어 하나만은 아닌데 여러 가지. 왜냐면 얘가 또 여러 가지 다 잘해야 하잖아요. 수학도 잘해야죠. 수학도 레벨 테스트가 있잖아요. 또 어디 특정 학원 들어가려면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동물 이름? 네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입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또 영어 수학의 균형 감각을 잘 알아요. 그거 준비해야죠. 레벨 테스트. 근데 또 영어도 준비해야죠.